원래 오늘 요 테스트 하려 했는데 요 테스트는 다음 수술 합시다. 자, 95쪽을 보면 뿔의 건널비와 부피라고 되어 있거든. 맞지? 일단은 우리 앞에서 각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계산했었지. 근데 그냥 무난한 모양의 기둥류와 맞지? 밑면이 특이한 애들의 건널비와 부피, 그 다음에 어디 빵꾸 나 있는 그 기둥에 대한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게 우리 전에 메인이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뿔로 넘어올 건데, 자, 뿔은 일단은 건널비를 알기 위해서는 각 뿔과 원 뿔의 전개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알았지? 자, 각 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밑면에 붙어있는 이등변 삼각형들을 쫙 펼쳐놓으면 약간 불가사리 그런 모양입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원뿔 같은 경우에는 부채꼴과 원이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해져 있는 이 딱 한순간에 접착에 의지한 형태가 되는데, 자, 그럼 마찬가지로 밑면 당 옆면이겠고, 얘도 밑면 당 옆면 아니겠나? 그치? 자, 근데 있잖아, 우리가 밑면은 애초에 물론 밑면 가지고 장난치면 밑면이 힘들긴 했겠지만, 그래도 밑면에 특별한 장난질을 하지 않고서야 옆면이 좀 더 어려웠잖아. 맞지? 근데 우리 직육면체, 그 다음에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어쨌건 모든 각기둥은 옆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근데 지금 얘는, 자, 근데 잘 봐. 뿔의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알았니? 왜 그러냐면 지금 원래 이제 옆면이 그냥 이 상태라고 보면 돼.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어떤 기둥 애들이 있어. 밑면이 똑같고 높이까지 똑같은데 한 놈은 각기둥이고 한 놈은 각뿔이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몇 각기둥인지 모르지만 옆면을 모아놨더니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근데 있잖아, 만약에 너희들이 얘들이 각뿔이었잖아? 그러면 얘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옆넓이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하고 2만 나누면 돼. 알았니? 근데 얘들아, 물론 있잖아, 이 전제 조건은 옆면의 높이가 모두 같을 때야. 알았지? 이게 웬만하면 너희들한테 각뿔을 줄 때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 해가지고 높이가 다 똑같이 나올 거거든? 근데 가끔 옆면의 높이들이 다르게 나오는 애들이 있긴 한데 그때는 그때 생각하시고, 그때는 옆면 각자 다 구한 다음에 더하면 돼. 알았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다. 자, 이거 기둥과 마찬가지로 건널비를 구할 때도 전개도를 이용하는데, 자, 밑넓이 더하기 옆넓이인데,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옆넓이는, 자, 그냥 바로 보여줄게. 쌤 하는 거 잘 봐. 마찬가지 일단 요렇게 깔아야 안 되겠나? 맞지? 밑넓이 몇이야? 16이지? 자, 옆넓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밑면의 둘레 뭐야? 16이지? 근데 얘들아, 높이는 있잖아, 옆면의 높이야. 이게 각뿔의 높이가 아니다. 옆면의 높이 몇이야? 5지? 맞지? 요렇게. 알았니? 너희들 이거 각뿔의 높이랑 옆면의 높이는 다른 거다. 알았지? 그러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를 2로 나눈 40 더해서 56이 되는 거야. 물론 이러한 현상 또한 다 옆면의 높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알았지? 자, 얘들아, 뿔의 건널비를 구할 건데, 혹시 너희들 부채꼴 배웠을 때 부채꼴은 반지름을 R, 그 다음에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잖아. 그럼 중심각을 X라고 하면은 이 넓이는 파이 R 제곱에 360분의 X였던 거 기억나? 근데 L은 2파이 R에 360분의 X였지. 이거 적지 말아봐. 그치? 근데 얘가 2분의 1LR이라는 공식도 넓이가 되거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얘들아, L을 보면 L은 애초에 이걸 제일 중요한 요소인 360분의 X를 들고 있지. 맞지? 그러면 S와 L은 그 360분의 X에 있는 옆에 있는 얘들 차이 아이가?
2를 나눠주고 r을 곱하면 s가 안 되나? 맞지? 그래갖고 우리 부채꼴 배웠을 때 호의 길이와 반지름을 알면 2분의 1LR이라고 해서 부채꼴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었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건 있잖아. 이 부채꼴의 그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L과 R이라고 했을 때야. 알았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원뿔의 옆면이라고 다가오잖아? 그럼 애초에 원뿔의 전개도에서 R과 L이 바뀌어버려. 뭐야? 부채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반지름이 L로 취급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얘가 R이니까 여기 2파이 R 안 되겠나? 그치? 굉장히 막 난감한 상황인데 자 그럼 이제 그럼 잘 봐. 공식 알려줄게. 똑같아. 여전히 2분의 1 반지름 호 곱하고 뭐야 2분의 1이거든? 얘 둘 곱하고 2로 나누면 자 그러면 얘를 그냥 L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 둘을 곱하고 2분의 1 하는 거니까 그냥 파이 RL 안 되나? 그치? 근데 이게 R과 L이 막 섞여. 저 2분의 1LR이라는 공식에서 R은 부채꼴의 반지름, L은 뭐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였지. 근데 여기서 R은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을 R, 모선을 L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르거든? 그래서 쌤은 얘가 본래 공식은 RL 파이야. 파이 RL. 근데 요 손동작을 기억하세요. 알았지? 파이 RL은 결국에는 반지름 곱하기 모선의 파이 붙인 거 알겠나? 그래서 원뿔의 옆넓이는 그냥 둘 곱하고 파이 붙인 10파이야. 알았니? 원뿔의 옆넓이 개 쉽습니다. 알았지? 근데 여기서 원뿔의 옆넓이를 파이 RL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2분의 1LR이라고 했잖아. 그때 R과 요때 R은 다르다라는 거야. 알았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야? 겉넓이를 구하려면 마찬가지 밑넓이 몇입니까? 이거 밑넓이 뭐야? 4파이. 옆넓이는 바로 몇 파이? 10파이가 돼서 14파이가 되는 거야. 알았니? 14파이 제곱센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말해봅시다. 자, 뿔의 옆넓이는 자 이거 자 옆넓이는 아까 적다 말았네. 밑면의 둘레 곱하기 옆면의 높이야. 이거 각뿔의 높이 아니다. 옆면의 높이를 곱하고 2로 나눈 겁니다. 알았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그 옆에 문제 한번 예시로 한번 가볼게. 자, 겉넓이 물어보잖아. 얘들아 쫄지 말고 일단 요 첫 번째 뭘 적어? 밑넓이니까 몇이야? 밑면의 넓이 뭐야? 49. 그 다음에 얘들아 옆면의 높이가 다 똑같지? 별다른 언급 없으면 똑같은 거야. 맞지? 그럼 뭐야? 밑면의 둘레는? 밑면의 둘레 뭐야 예인아? 28 곱하기 옆면의 높이를 하고 2로 나눈 거니까 140 알겠나? 둘을 더한 189 제곱센치가 뭐가 된다? 이들의 겉넓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뭐 그 과정에서 밑넓이는 49고 옆넓이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 하나하나 구한 다음에 다 구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 마침 밑면이 정사각형이니까 똑같은 거 구해서 내배하는 거지. 원래는 이거 다 따로 구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밑면의 둘레 곱하기 옆면의 높이 나누기랑 똑같다는 거야. 맞지? 근데 옆면의 높이가 각각 다르면 그러면 그건 따로 구해서 더할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면 49에 189가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옆에 것도 한번 가보자. 일단 이렇게 깔아. 여기 위에 밑넓이 몇 적혀야 돼? 몇 적혀야 됩니까? 25. 그 다음에 밑면에 둘레는 몇이 적혀야 돼? 20 곱하기 몇? 6 나누기 2가 돼서 60이 되지? 더해서 85 제곱센치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쫄지 말고 그럼 뭐
이거는 뭐 나왔네. A는 6, B는 5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널비는 85제곱센치다. 두 개 두 문제가 아니었네. 이해됐니? 자, 그 다음 가보자. 밑에. 자, 바로 끊고 위에 몇 파이? 4파이. 그 다음에 밑에는 요거 몇 파이? 16파이. 이렇게 그냥 뭐다? 둘 곱한 파이야. 알았나? 얘가 R과 L로 읽히는데 그런데 요 R과 L로 읽으면 앞에 그 부채꼴 R과 L가 헷갈리잖아. 얘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라고. 알았니? 그래서 몇 파이? 16파이. 더하면 20파이가 그리하여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그 다음에 요 위에 빈칸 7 안 적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펼치면 그 뭐야 옆면에 밑변은 밑면의 둘레랑 똑같아서 4파이가 접히는 거야. 맞지? 그러면 얘가 뭐야? 둘을 부채꼴의 넓이를 이용해서 둘 곱하고 2로 나눈 거잖아. 맞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의 날 기억나나? 맞지? 기억났나? 그러면 이제 뭐야? 둘 곱하고 2분의 1 한 16파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16파이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이거 첫 번째 밑넓이 9파이, 옆넓이 더하면 36파이 제곱센치지. 그 다음에 이거 볼게. 얘들아. 자, 이거 A 뭐야? 9, B는 6파이지. 맞지? A는 9, B는 6파이, 건널비는 36파이 제곱센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하고 넘어갑시다. 자, 97번 뿔의 부피인데 얘들아 이거는 관찰된 결과야. 알았지?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있잖아. 밑면과 높이가 똑같은 각 뿔과 각 기둥을 이렇게 내어놨어. 맞지? 그랬더니 있잖아. 그 각 뿔의 모양만큼 물을 채워놨어. 맞지? 근데 이제 그 물의 밑면에 그 마개를 없애버렸어. 그러더니 물이 차오르는데 물이 차오르면 물이 다시 유동적이니까 이렇게 각 기둥에 맞춰서 형성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각 기둥의 높이가 기존에 있는 각 기둥의 높이의 정확하게 3분의 2야. 알았니?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일단 각 기둥이든 원기둥이든 기둥의 부피 핵심이 뭐였어?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잖아. 맞지? 근데 그 뿔애들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야. 알았니? 이건 관찰된 현상의 결과입니다. 자, 3번 만에 가득 채워서 뭐다? 뿔의 부피는 그들의 밑면의 모양과 높이가 같은 기둥의 3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원뿔도 마찬가지야. 그냥 뿔들이 그래요. 맞지?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이런 애가 있으면 원래는 밑넓이 파이 r 제곱의 높이인데 3분의 1라는 거야. 알았니? 파이 r 제곱.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답이 된다는 겁니다. 요 네모 안에는 파이 r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뿔의 부피 일단 밑넓이 뭐하라? 16에 곱하기 6을 3으로 나누라는 거야. 알았지?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16 곱하기 6부터 할 거야? 약분부터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 후에 32 세제곱센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밑넓이 뭐야? 2번 4파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3이니까 바로 4파이 세제곱센치가 된다라는 거야. 알았니? 잠시만. 뿔 데가 없냐 왜?
얘들아 이게 뿔떼기가 없는데 뿔떼기는 그냥 쌤이 해줄게요. 알았지? 자 일단 뿔의 부피 자 빨리 가자. 밑넓이 몇입니까? 15에 6을 곱하고 3을 나눈 거니까 뭡니까? 30 세제곱센치가 되는 거야. 이거 은근슬쩍 2로 나눴다가 틀린 경우 제법 됩니다. 알았지? 특히 밑면이 삼각형일 때 밑넓이 구하는 과정에서 알아서 2로 나눴잖아.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하고도 2를 나누는 실수를 종종 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밑에 뭐 2분의 1 하고 예, 하지만 부피에 관련돼서는 3분의 1이다 라는 거 적어주시고요. 자, 이거 밑넓이 몇이야? 바로 적어주자. 24지? 높이는 7이지. 곱하고 3 나누는 게 아니라 24에 3을 미리 나눠서 8, 8, 7에 56이 되는 거야. 밑넓이 몇입니까? 6제곱이지. 곱하기 8 나누기 3이 아니라 미리 3을 나눈 2, 8에 16이 부피가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4-1번. 자, 밑넓이 9파이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3이니까 몇 파이? 12파이 세제곱센치. 네모 안에는 높이가 4니까 뭐 그 과정 똑같이 적혀있겠네. 자, 밑넓이 4-1 밑넓이 16파이 제곱센치. 높이 곱하고 3 나누는 게 아니라 3을 미리 9에 나눈 16파이 곱하기 3이니까 48파이 세제곱센치가 되는 거야. 이번에 밑넓이 그 다음에 높이 12cm. 근데 부피는 12를 미리 3으로 나눠서 25파이 곱하기 4라서 100파인 거야. 알았지? 자, 뿔대는 있잖아. 뿔대 건널비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자, 뿔대는 뭐야? 원래 뿔이 있는데 그거에 평행하게 위에 뿔을 날린 거거든? 그러면 있잖아 너희들은 잘 봐. 똑같아. 빵꾸를 낸 게 이 타입인 거야. 그러면 원래 각 뿔의 밑넓이와 옆넓이, 그 다음에 날아간 각 뿔의 밑넓이와 옆넓이를 구한 다음에 맞지? 밑넓이는 더하고 옆넓이는 밑넓이는 더하고 옆넓이는 빼면 되는 거야. 오히려 기둥이랑 반대지. 기둥은 빵꾸 났었을 때는 밑넓이는 빼고 옆넓이를 더했잖아. 근데 날아간 본체가 옆넓이기 때문에 옆넓이를 빼고 밑넓이를 더해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지? 원뿔이라도 똑같아. 예를 들어 있잖아 원뿔대는 자 이건 더 쉬워. 잘 봐. 밑넓이 일단 두 개 구해보면 16파이와 4파이지. 그치? 근데 얘는 옆넓이가 구하기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얘는 설마 부피만 물어보나? 부피만 물어보네. 만약에 얘가 10이고 막 5였잖아. 그 원래 옆넓이 40파이 빼기 10파이 30파이야. 알았니? 근데 얘는 부피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면 돼요. 알았지? 그렇게 숙제 해오시면 되고 페이지는 100쪽 펴봅시다. 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가 있는데 있잖아. 구가 실제로 이게 좀 재밌는 현상인데 자, 구의 건널비를 쌤님들이 구할 건데 자, 봐봐. 구의 건널비를 이 구를 이렇게 실타래로 이렇게 징징징 감아놨잖아. 맞지? 그리고 그 실을 풀어가지고 원을 만들면 있잖아. 반지름이 2R인 원이 돼. 맞지? 그럼 원래는 자, 봐봐. 원래 반지름이 봐봐. 보이는 단면의 넓이는 파이R 제곱이잖아. 근데 요 놈은 반지름이 2R이면 2R을 제곱하고 파이한 거니까 4파이R 제곱 알겠나? 맞지?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구의 건널비는 얘를 단면으로 봤을 때의 원의 넓이의 4배입니다. 4파이R 제곱이야. 알았니? 4파이R 제곱이야. 구의 건널비는 뭐다?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와 같기 때문에 맞지? 구의 건널비는 파이에다가 2R 제곱을 곱한 4파이R 제곱이다. 알았지? 뭐 솔직히 그럼 이딴 그림보다는 그냥 결론만 갖고 가는 거야. 왜냐면 관찰의 결과야. 너희들 만약에 있잖아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그게 증명의 결과잖아. 그러면 그 증명 과정이 필요해.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관찰 대석 결과잖아. 그런 거는 그냥 결과만 외우면 되는 거야. 알았니? 뭐 어떻게 관찰해갖고 결과가 그런 건데. 관찰의 과정을 내가 매번 보여줄 거야? 아니잖아. 증명은 매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구의 부피인데 똑같습니다. 이게 구의 부피를 뭐 수학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거냐면 원기둥이 있고, 맞지? 그 구인데 그 구가 원기둥에 딱 들어맞는 거야. 맞지? 그러려면 있잖아. 그 만약에 구의 반지름이 R이잖아? 밑면이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2R인 원기둥인 거야. 알았지?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워놓고 이거 쏙 빼잖아? 3분의 1만 남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구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2배라는 거야. 알았니? 근데 아까 우리 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배였잖아. 그치? 그럼 어떤 걸 우리가 깨닫게 되냐면, 자, 옆에 잘 봐. 만약에 이렇게 원기둥이 있고요. 원기둥에 뿔이 있고 구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원기둥 대 구 대 뿔은 3대 2대 1입니다. 요것만 좀 적자. 그림도 그릴 수 있으면 한번 그려볼래? 알았지? 그럼 얘들아, 이게 이 세 개 중에 부피 제일 구하기 그지 같은 게 뭐겠어? 제일 쉬운 게 뭔지 아나? 뿔이거든? 원기둥 아닌가요? 야, 이 원기둥 숫자 클 거 아니야? 그 3분의 1 할 거 아니야? 뿔 부피 구하는 게 베스트야. 그럼 뿔의 넓이 2배야, 뿔의 부피 2배면 뭐야? 그 구의 부피인 거고, 그치? 근데 뿔의 부피 3배라면 뭐다? 기둥의 부피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부피 구하는 방법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고, 그로 인해서 구와 뿔을 구하면 돼.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원기둥의 부피가 12파이가 나왔어. 그럼 12파이를 3대 2대로 하면 뭐 하면 돼? 이거 12파이,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면 돼? 12파이면 얘가 12파이면 4파이 한 거니까 8파이고 4파이가 되는 거야. 알았니? 12파이를 비례배분하면 안 돼. 알았니? 자, 그러면 있잖아. 이 원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파이 r 제곱에 2r을 곱한 3파이 r 3승이잖아. 맞지? 근데 요 놈의 3분의 2배 아이가? 맞지? 그쵸? 뭐야?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뭐야? 이거 2파이 r 제곱인데 왜 3파이 r? 그러면 이제 9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알았지? 이거 외워야 된다. 오케이? 9의 건널비를 이용하여 부피를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저런 걸 통해서 있잖아. 아마 정상적인 책이라면 이런 문제가 그렇지 12번 같은 게 나올 거거든. 자, 쌤한 거 잘 봐.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의 모양의 쇠구슬 2개가 꼭 맞게 들어가 있고 빼어 있을 때 물의 높이를 물어보잖아. 얘들아, 원래 원기둥의 높이는 뭐야? 그럼 반지름 3이니까 3, 3, 3, 3, 10이지? 맞지? 근데 이거 원기둥이랑 9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뭔 아니야?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어쨌건 9를 빼면 3분의 2가 날아가겠지. 맞지? 원래 높이가 10이었지? 3분의 2가 날아가면 몇이 남아? 3분의 1이 남지. 답이 4cm인 거야.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나? 이거를 막말로 구슬을 원기둥 있고 구슬을 100만 개를 채워도 빼면 3분의 1이 남아. 알겠나? 그럼 뭐 4cm인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자, 9의 건널비를 구할 건데, 자, 4파이 r 제곱이지? 그러면 일단 4파이 r 제곱부터 구하면 뭐야? 그냥 4 곱하기 파이 r 제곱 36파이겠죠? 맞지? 자, 옆에 건널비도 마찬가지 뭐 하면 돼? 4 파이 r 제곱이라서 144파이.
제곱센치. 쌤은 이렇게 적는 걸 좀 즐겨합니다. 4 이거 반지름이 4니까 r제곱 16파이 64파이 제곱센치가 된다라는 거야. 알았니? 건널비가 256파이였다면 즉 4파이r 제곱이 256파이란 거잖아. 4를 먼저 나누면 뭐야? 64지? 제곱에서 64 되는 거 뭐야? 8인 거야. 8. 문제도 실제로 그렇게 설계합니다. 4파이r 제곱이 아니라 4파이r 제곱 이런 느낌. 알았니? 고의 부피도 마찬가지. 자, 반지름이 3이지. 3분의 4 곱하기 3의 3승. 오케이. 27파이. 약분하면 36파이 세제곱 센치가 된다라는 거야. 알았니? 3분의 4 파이r 3승. 오케이? 약분 무조건 될 거야. 이건 뭐다? 3분의 4 그 다음에 뭐야? 곱하기 r 3승이니까 r 3승은 6의 3승이지. 216 파이. 약분하면 72고 288 파이. 물론 이거는 뭐 6의 3승은 아마 따로 계산이 필요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얘도 뭐야? 3분의 4 9의 3승이잖아. 근데 쌤이 약간 꿀팁 줄 거야. 9의 3승 계산하기 싫지? 그럼 9 곱하기 9의 제곱이라고 보면 일단 이렇게 약분되고 여전히 싫은 건 그럼 어쩔 수 없다. 그지 같네. 약분하고 81이잖아. 맞지? 뭐 계산이 복잡한 걸 벗어날 수는 없어. 뭐 나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쌤은. 9의 3승 계산하기 싫잖아. 심지어 약분까지 해야 되잖아. 그치? 그냥 애초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약분될까의 고민이 해결되는 거야. 알았니? 16에 18 해서 279 972파이 세제곱 센치. 그럼 얘도 3분의 4 파이 r 3승이 3분의 32파이라는 거잖아. 그럼 3 날려. 파이 날려. 4 나눠. 세제곱에서 8 된 놈이지. 뭐야? 2cm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지금 그냥 쌤이랑 바로 할 건데 막 이딴 놈들 있잖아. 이딴 놈들 건너비 물어볼 건데 방법만 알려주고 자 설명만 듣고 필기하지 마. 자 일단은 건널비잖아. 건널비인데 일단은 구분면부터 볼게. 구분면도 일단 9의 건널비의 일부였지. 그럼 일단 9의 건널비를 구해봐봐. 4 파이 r 제곱. 그러면 뭐야? 4 곱하기 36파이가 일단 9의 건널비지. 근데 건널비 중에 잘 봐. 반구의 4분의 1이 날아갔지. 맞지? 즉 8분의 1이 날아간 거야. 맞잖아. 반의 4분의 1이 날아갔지. 그럼 뭐야? 반 2분의 1의 4분의 1 8분의 1이 날아간 거거든. 그럼 남은 게 뭐야? 8분의 7 아이가? 맞지? 이렇게 천천히 침착하게 구분면부터 계산. 약분하고 또 약분하면 계산하면 126파이거든. 근데 평평한 면, 굽어있지 않은 면. 자 지금 봐봐. 요건 또 뭐야? 원의 일부지. 그러면 36파이 일단 적어. 근데 원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막 내 장담할게. 낯선 도형이 나오잖아. 맞지? 근데 그놈들이 거의 무조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놈의 일부일 거야. 그러면 그걸 먼저 적고 관찰해. 원이 4분의 1짜리가 1개, 2개, 3개 발견되지. 4분의 3배인 거야. 그럼 약분 시원하게 하면 27파이고 둘을 더한 153파이가 된다는 거야. 알았니? 그럼 너희들한테 막 요런 건널비를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9의 건널비 구하고 반 원넓이 그대로 다 적고 있네 그냥. 적지 말고 풀어보라니까. 지금 내가 노프리까지 다 적어버리면 너희들이 집에 와서 이거 풀겠어? 아니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줄게. 알았지? 자 숙제는 수요일까지 일단 요거 103초까지 해오고 너희들 지금 워크북 어디까지 돼 있니? 다 했니? 워크북 다 했나? 그럼 여기까지. 네. 워크북 안 돼 있는 거 있으면 다 하시고 103초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 강의실로 가면 됩니다. 네.